자,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은 살짝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안 오셨나요? 눈치채시고. 자, 저희가 뒤에 잘 안 보이시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한글로 바꿀게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이 들어오잖아요. 포도당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에너지. 저희가 맨날 피곤하면 당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당이 포도당이에요. 근데 포도당이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에 대한 사이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워낙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으로 가는 건데 이제 그냥 잠깐 얘기할게요. 포도당이 유인산, 포스페이트로 변해서 이거가 쭉쭉 나가면 이게 또 아세틸 코에이라는 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여기에 구연산이 또 사이클이 돌아가요. 간에 또 과당으로 가면 간에서 또 사이클이 돌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지금 효소 중에서는 NAD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NAD, NA+,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NAD 여기서도 또 나오잖아요. 구연산 사이클에서도, 그죠? 그러면서 ATP를 생성할 수 있는 효소들을 만듭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냥 넘어갈 텐데 이런 사이클, 포도당 하나, 조그만 포도당 당 하나가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이런 사이클로 저희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NAD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효소적인 작용입니다. 효소가 없으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자, 기억해야 될 거 NAD입니다. NAD.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냥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아, 처음 오셨어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뭐 강사님이 이제 지적하셨던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관절에 도움이 되는 CMO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저희가 뼈 형성 비타민 D, 그리고 중성지질은 오메가3, 그리고 면역은 저희가 아연, 비타민 A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관절 그리고 뼈, 중성지질, 혈액개성, 면역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 또는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다, 중복되고 계신다면 이 4가지, 5가지 성분들은 다른 제품 안 드셔도 돼요. 여러분. 되셨나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CMO하고 청산은 입조이겠죠. CMO는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특허도 하고 있고 했고, 그리고 작용기전에 대해서도 다 증명이 됐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는 이 원료에 대해서 국내 차의과 대학교 병원에서 인체 실험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 이 CMO하고 그리고 글로벌만이 갖고 있는 메가 시스템 6종, 항산화 6종을 결합해서 저희가 이 조인트 시스템 6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분이 디엘 박사입니다. 이 성분을 만들었고, 이분이 어디에 있었냐? 미국에 이제 미군 보건원 NIH라고 하는 그쪽에 계신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처음 만드셨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이거를 CMO라고 지칭했던 게 약자를 풀었으면 세티 미리스트 올레이트예요. 그래서 줄여서 CMO라고 부르게. 그래서 이러한 원료들을 가지고서 복합지방산, 그래서 소의 지방 성분에서 한 1톤에서 추출하게 되면 한 1kg 안짝 왔다 갔다 해가지고 추출이 되는 물질이에요. 미국에서는 이제 1964년도에 디엘 박사가 처음 이제 발명을 했고 추출을 하게 됐고요. 미국 특허가 1977년 그리고 96년도에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제가 그리고
특허를 3개 정도를 더 출시를 시켜놨고요. 등록이 됐고 이거를 가지고서 저희는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 있는 원료, 즉 저희가 뭐 관절 제품에 관련된 원료, 뭐 보스웰리아도 드셨고, 뭐 폴드로이츠도 드셨을 거고, MSM이라고 하는 원료도 드셨을 거예요. 11년. 근데 이거 말고도 그거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한국인들에게 맞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원료가 미국에서 이렇게 팔리고 있어도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식약처에 그런 휴먼 테스트, 즉 인체 실험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인체 실험을 하게 됐고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에 맞게끔에 대한 도주를 설정했습니다. 즉 섭취량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섭취량 설정뿐만 아니라 저희가 간이라든지 이런 쪽에 무리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전성 평가라고 하는 그런 독성 평가를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드셔도 되고요. 독성 평가라고 한다면은 독성 평가를 저희가 뭐 지금 먹고 있는지 섭취량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극한 섭취량을 줘요. 최대 10배 또는 6배까지도 섭취량을 봅니다. 그래서 간에 무리가 있는지 피에 이런 독소 형태들이 남겨져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하루에 아침 저녁 메카소스 드시라고 그러는데 메카소스를 드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깜빡해서 뭐 2알을 더 드셨다, 뭐 4알을 더 드셨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임상 실험에서 최대 섭취량의 도주를 나타냈던 거는 24알까지도 드셨어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예, 그래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라는 물질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식약처에다 제출했던 문서 중에서 이 문서가 이제 저희가 작용 기전에 대한 것들인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관절염.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나쁜 놈이 생겨요. 우리 몸에는. 이 물질이 신경세포를 자극을 시킵니다. 효소적인 반응에 의해서 계속 이런 효소들의 반응, 폭수와 폭수투는 신경세포예요.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작용이 돼서 신경세포한테 너 아프다는 자극 신호를 주네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세포가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왜 쓰게 될까요? 우리 몸에는 작용기전이라는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뭐 손이 비었거나 이랬을 때는 아픔을 느끼죠. 그런 것들이 다 신경세포가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몸에 이상이 있다라고 주는 신호 물질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면 이 밑에 작용되는 것들이 다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라키돈산이 결합되기 전에 통증 유발 인자가 나오기 전에 CMO 물질이 결합이 돼서 이 밑에 있는 작용기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통증이 안 느껴지겠죠. 그렇죠? 근데 통증이 안 느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관절염이라고 하는 염으로 끝났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염증을 없애줘야 돼요. 근데 염증을 없애주는 약은 많이 있겠죠. 근데 계속 오래 쓰다, 약 같은 경우는 계속 오래 쓰다 보면은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사람이. 그런데 건강해지는 식품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효과적으로 염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드셨던 MS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마취작용을 하는 거예요. MSM 드셔보신 분들은 아마 딱 드시고 나서는 안 아파요. 낫다고 해요. 딱 끊고 나서는 다시 아프실 거예요. 근데 즉 염증이라는 물질을 제거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 CMO는 저희가 임상 실험을 했을 때 WBC라고 하는 염증 수치를 다뤄요. 근데 염증 수치가 맨 처음에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0주, 4주, 8주, 12주까지 전차를 했고 4주 때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셨을 때 임상 실험을 할 때 병원에 오셨을 때 굉장히 아프시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차피 임상 실험을 참여하셨던 분들이니까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피를 뽑아서 WBC의 수치를 봤더니 굉장히 기존 0타임보다 0주차보다 굉장히 올라가 있었거든요. 염증이 올라갔어요. 염증 수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그 피 속에 그런 염증 수치가 올라갔다는 거는 우리의 염증을 어떻게 보면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8주에 더 올라갔었으면 아마 저희가 실험을 중단하거나 아마 그랬을 텐데 4주차가 지나고 8주차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염증에 대한 우리가 관절염의 염증 수치가 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측을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주차부터는 계속 떨어졌었고 그 이후부터는 그런 저희가 통증 지표인 바스나 원혈을 갔을 때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뭐 그래서 뭐 아무튼 좋게 나타나가지고 저희가 식약처에 개별 인정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원료는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는 자회 판매 증명서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뭐 글라스가 됐든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글라스에서 인정을 받았다. 근데 우리나라 말이 인정과 신청을 헷갈리게 하십니다. 네. 글라스는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을 하면 미국에서는 받아줘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받아주는 게 글라스고, NDI 같은 경우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건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FDA에서. 그런데 미국은 두 가지의 다 길을 열어놓고 있어요. 정부 주도형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업체 주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문제 없으면 FDA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해주는 거는 그 위원회에 올라가서 굉장히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거에 따라 토의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고 나서 그런 물질들이 인정을 받고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어떠세요? 정부 주도형입니다. 정부가 막 백신 먹이고 백신 맞고 뭐 하시죠. 정부 주도형. 그래서 정부가 하자는 대로 가요. 기업체 따라가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등록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정부가 야 이건 안 돼. 이거 보강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게 정부 주도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 주도형으로 가가지고 허가를 받았는데 불량식품을 만들었다. 그럼 과태료도 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근데 기업체들은 계속 살아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형도 있지만 기업 주도형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했을 때는 소송도 엄청나지만 아마 이 회사 전체가 없어져요. 싸그리. 굉장히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어떻게 주느냐가 사실은 조금 틀린 제도이긴 한데 미국은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그걸 좀 하는 경향이 크고 우리는 정부가 주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식약처로 이 종이죠, 종이하고 번호 하나 받기 위해서 한 6억 정도 들여서 휴먼 스터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체 실험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좀 통증에 대한 지표를 관찰하기 위해서. 똑같은 그래프예요, 원래는.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거를 좀 다른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교를 했더니 P-밸류 이게 자꾸 헷갈리실 텐데 저희가 이제 회계가 아니지 이제 통계를 하게 되면 통계 유의 수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P-밸류고 0.05 수준이 95% 수준이에요. 식약처에서 바라보고 있는 수준인데 저희는 P-밸류가 지금 현재는 대조군 대비해서는 이제 0.0005니까 99.995%였죠. 그러니까 100명을 매겼더니 99명이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돌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스 상태를 봤더니 4주차부터 저희가 먹였던 사람들하고 안 먹었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먹인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4주차부터 8주차로 봤을 때는 더 벌어졌었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바스의 통증 지표는 식약처에서 반드시 보는 식약처에서 절대적인 프라이머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1번이에요. 1번. 이게 만약에 통증 지표에서 안 나타났다 그러면 식약처에서 허가를 안 놔줄 정도로 프라이머 바이오마커죠. 1번 마커. 넘버 1입니다. 이게 아주 잘 나왔고 그래서 워맥이라고 하는 또 워맥 1, 2, 3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원에서는 5개의 지표. 평지 걸을 때, 계단 오를 때, 밤에 잘 때, 누워있거나 있을 때, 똑바로 서 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활동에 관련된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평지를 걷잖아요. 다. 걸을 걷으시고, 밤에 자거나 똑바로 서 있을 때 어떻게 아프냐 라고 했더니 이제 4주차부터 굉장히 벌어지는 그래프가 나왔고, 강직도 뻣뻣한 정도에서도 굉장히 벌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P-밸류가 나왔고요. 이 17, 세 번째는 17가지 항목입니다. 이거는 모든 우리가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자거나 이런 거 빼놓고 활동층이 17가지 항목을 다 비교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4주차, 8주차, 12주차로 했는데 약간 뭐 줄어들긴 했지만 근데 이 17가지가 제일 힘들었던 항목이었는데 잘 나왔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듭니다. 80명을 모으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분들을 가지고서 이분이 정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80명을 모으기까지 저희가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모집자가. 그러면서 80명이 시작이 되고 스타트가 되면서 뭐 별의별 일도 다 있겠죠. 사실은 뭐 그만두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120명 정도의 모집단을 두고 80명 정도가 오케이 다 12주까지 다 오케이가 되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부원료가 아니에요. 주원료예요. 이거는 1일 섭취량을 다 충족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비타민 A, 비타민 D, 아연 이 4가지 성분은 1일 섭취량을 다 충족시켜 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영양제를 드시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안 드셔도 돼요. 자, 이거는 뭐 티지몰에도 올라가 있는 그런 자료들이고요. 저희가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지금? 리포점입니다. 리포점이 6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6가지. 엿땡땡 애들은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는 거고, 저희는 엿땡땡 애들을 다 포집한 거기에 플러스 4종이 더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에 대한 보호를 하고, 아까 여기 보셨죠? NDA. 아까 제가 당이 흡수가 되면 여기 효소작용이 이래서 그래프 이상한 막 복잡한 거 막 보내드렸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NDA. 효소적 작용입니다. 조효소입니다. 조효소. 거기서 어떠한 물질이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NDA이고 거기에 수소기가 붙냐 안 붙냐의 차이예요. 수소는 정말 많은 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체 내에서도 수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수소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산화냐 환원이 되는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조효소인 NDA, NAD. NDA는 비밀유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인지질. 자, 인지질. 제일 중요해요. 리포점을 감싸고 있는 물질은 인지질이에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말이죠. 인지질. 자, 인이 포스포페이트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질은 리피드. 그래서 인과 지질이 붙어있는 형태가 인지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산기랑 산이 없어지고 지질이랑 붙었어요. 그래서 인지질이에요. 말 자체가 쉬운 거예요, 사실. 그게 둘러싸여 있는 게 리포점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리포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수성, 이중마, 친수성이에요. 자, 소수성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되게 어려운데 소수성은 물과 안 친한 거예요. 그럼 뭐랑 친하겠어요? 기름하고 친해요. 자, 이중막. 이거 보시면 이중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요. 파란색. 안에 여기에 또. 근데 요게 실같이 되어 있는 거는 친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친유성이 될 수도 있고 좀 물과도 친하고 기름하고도 친해요. 그러니까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걸 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리포점을 했냐? 자, 정답은 목사님? 네. 정답이 뭡니까?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와. 간장 하나 하프 마시기가 질문을 드렸어요. 네. 잘 드시겠습니다. 자, 근데 죄송합니다. 네, 한번 웃자고 하는 거고요. 왜 이렇게 리포점을 하냐? 흡수력이 높아지죠, 결론적으로. 근데 왜 높아지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저 세포벽이 있어요. 세포벽은 인지질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로 되어 있어서 인지질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수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치수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품이 다 기름 베이스고 있는 이유가 기름이 좀 흡수가 더 빠르기 때문에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샤워해도 안 들어가요,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랑 좀 친한 제품인데, 우리 재질로 되어 있는 건데, 세포벽은 다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피부가 아니라 세포벽은 다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지질이 아니면 받아들이진 않아요. 함부로 받아들였다면 다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안에 우리는 어떤 물질을 담아놨겠어요? 6개의 항산화 물질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6개의 항산화 물질을 감싼 리포좀이 세포벽으로 갑니다. 세포벽으로 가요. 세포벽에 딱 가서 붙어요. 모르게 붙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항산화 육종을 침투시켜요. 자, 바이러스랑 비슷해요. 바이러스도 일반 세포인 줄 알고 와 하다가 난 바이러스인데 싹 달라붙어요. 얘한테 싹 집어넣는 거. 그게 바이러스예요. 그러면 이 감염된 바이러스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감염되지 말고 막 잠복기가 있고 이분한테 싹 집어넣어요. 이게 바이러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리포점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세포벽에 가서 그냥 우리가 집어넣는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인지질이 없고 저희 이러한 리포점이 없는 상태에서 요거를 섭취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 섭취를 했을 때는 인지질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또 부셔지고 뭐 여러 가지 위산도 오고 뭐 막 여러 가지 것들 오겠죠. 융털에서도 달라붙었다, 융털에서 또 까이고 뭐 솔직하게 해서 뭐 흡수도 안 되고 그러다가 대장에 갔을 때는 물만 쪽 빨고 물만 빼고 나서 자기는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나오겠어요? 소변이나 병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포점을 좀 비교 실험을 해봤어요. 이건 뭐 논문에도 있었던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봤더니 그냥 일반 비타민 C를 먹었더니 그냥 흡수율이 5%였던 거고 리포좀 8을 시켜가지고 먹였더니 사람들 먹였더니 90%까지도 최대 올라갔더라. 최대예요. 정확하게 봤습니다. 최대. 그러면은 그냥 잘라서 대충 봤을 때는 50% 이상은 다 흡수가 돼요. 사실. 자, 그러면 리포점의 흡수력이 어느 정도까지냐라고 하면 여기 주사기 모양도 있고, 그죠? 제가 패치 모양도 있고요. 델 모양도 있어요. 그죠? 근데 리포점만 시켜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주사로 맞는 거, 그런 또는 패치형으로 했던 것보다도 훨씬 흡수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고, 이 리포점을 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DDS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포점을 해서 이 물질을 감싼 다음에 먹이고, 수력이 좋아. 그럼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약물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또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화장품에서는 리포점이 많이 되겠지만 우리 피부는 좀 틀려요. 여러분. 굉장히 1차 방어를 하는 겁니다. 1차를 방어를 하는데 이 1차 방어가 아무거나 흡수만 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포점화를 시켰다 하더라도 많이 흡수되진 않아요. 피부는 사실. 우리가 방어를 해야 돼요. 만약에 잘못 흡수되면 어떻게 돼요? 저처럼 이렇게 빨갛게 되거나 막 여름이 나거나 그렇게
부작용이 일어나요. 1비트 왜 답이 이렇게 힘들어? 네. 근데 저희가 항산화를 제품을 먹는 이유 딱 하나예요. 활성산소 없애야 되거든요. 활성산소를 없애려면은 항산화 제품을 먹어야 돼요. 네. 비타민 C가 일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여땡땡한테 사드셨던 것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특히 글루타치온은 다 드셨을 거예요, 전부는. 아니 한 번이라도 딱 이걸 하셨을 거예요, ODF 필름을. 그죠? 뭐야?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드셨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러한 좋은 항산화 제품을 드셔야 되겠지만 이 활성산소는 아토피, 노화, 심혈관, 당뇨, 위염, 동맥경화, 신경계 침해 여러분들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유발을 시켜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캔서, 그러니까 암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암. 캔서의 종류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활성산소가 높아짐에 따라서 여러분들 피곤하거나 무력감이 나타나거나 하겠지만 최대치로 올라가면 세포는 바로 그냥 딱 암을 만들어버려요. 자, 움직이지 마! 이래버려요. 그럼 이 암 세포들은 현재 이게 안 없어져요. 그러면 형성되기 전에 미리미리 없애서 활성산소를 낮춰주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한번 항산화 능력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저희가 연구 논문에서 나와가지고 저희가 형상화 시킨 거고요. 1에서부터 시작한 게 비타민 C라고 보면 비타민 E는 비타민 C에 비해서 10배, 30배의 항산화력을 나타났어요. 그리고 코엔자임 Q10은 50에서 100배, 글루타치온은 100배 정도.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NMN이라고 하는 물질은 한 150배 정도의 항산화력, 즉 비타민 C1에 비해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6대 항산화 이 6가지 다 넣었어요. 그죠? 다 넣어서 1부터 150까지 저희가 항산화력 능력이 있는 6종을 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 자, 여기가 1단계, 여기가 2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1단계 애들은 그냥 1대1 싸우다가 죽어. 싸우다 죽어. 그러니까 고초병으로 막 내보내는 거예요. 막 내보내서 그냥 잡아서 싸우고 그냥 있어, 거기에. 그리고 2단계에 있는 애들은 그거를 얘네들을 살려준다거나 도와준다거나 지원을 해준다거나 밥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는 애들이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또 싸워요. 근데 알파 리포산하고 NMN은 얘네들을 또 재생시켜줍니다. 완전하게 다 뒤에서 지원군을 해주고 사단병력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는 애들을 알파 리포산하고 MNM. 근데 다음 장이 좀 되게 어려운 좀 내기인데, 자, 논문에서 따와왔어요 저희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NAD라고 했죠. NAD가 계속 나와요 여기서 효소적이. 자, 얘가 활성산소예요. 얘가 비타민 E가 붙었더니 활성산소에 H가 붙었죠. 활성산소가 이제 안 됐어요. 활성산소가 안 됐다. 근데 얘네들은 활성산소 하나에 뭐 30명을 대한다라고 했을 때 활성산소가 얘네는 다 죽어서 이제 끝났어요. 죽었어요. 근데 큐텐, 비타민 C, 글루타치온 애들이 서로 협력을 해줘서 얘네들을 재생시키고 환원을 시켜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사이클을 또 크게 보니까 얘네들은 비타민 E보다는 조금 크죠. 얘네들이 사이클이. 근데 더 큰 사이클로 봤더니 알파 리포산이 있어요. 여기서 추적을 봤더니 얘네들은 다 도와주고 있다. 사이클에서. 크게 봤을 때. 그리고 MNM은 또 여기서 알파 리포산이 소진이 되거나 여러 개 떨어졌을 때 알파 리포산은 MNM은 또다시 NAD를 형성을 시키면서 세포에 재생을 주고 힘을 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애들은
얘네들은 엄청난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죽으면 재생을 시켜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죽은 애들 다시 그냥 위생병처럼 가서 살려주고 막 백신 매줘주고 막 하던 애들이 알파 리포산하고 NMN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한 3, 4년 전까지만 아니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물질을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ATP라고 하는 그런 세포가 하나 딱 있으면 그 세포가 죽어요. 그럼 이거를 연장시키는 물질이 없었나? 우리 체내에 했더니 발견했던 물질이 NMN이에요. 그래서 이거 발견했었던 분은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노벨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MNM이 우리 물질이 어떻게 됐고 그 어디에서 있다라고 했었고, 자, MNM이 이제 공급이 되면 제가 NAD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효소적 입장에서. 이게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눈 모양도 있고 뇌도 있고 뭐 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도 혈관도 있고 뼈도 있고 심장도 있고 콩팥도 있어요. 이런 물질에 다 들어가요. 얘네들. 자, 필요한데 다 들어갑니다. 즉 몸에 있는 세포에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NM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논문은 한 전체 MNM을 하고 있는 논문이 인체 실험만 200건 정도가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는 저널로는 한 1000편 정도가 발표된 걸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MNM은 이 물질이 그러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시르투인이라고 하는 세포에서 발견된 단백질입니다. 그래가지고 노화를 늦추고 장기에 건강하게 유지해줘. 즉 생명 연장의 꿈을 시켜주는 거죠. 즉 세포 때부터 세포가 24시간에 죽었다면 이 물질이 공급이 되면 48시간 살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 아까 처음 제가 포도당 하나 먹을 때 NAD가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이게 세포로 가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분해가 되고 효소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요. 이거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래서 밥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저는? 졸립죠. 쉬라는 이유. 굉장히 세포에서 많이. 그래서 배부르기도 하지만 나른해지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이 효소적인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분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졸리시죠? 박사님, 그러면은 졸릴 때는 자는 게 나아요? 억지로 그냥 참아야 되게 나아요? 그럴 때. 자는 게 제일 좋죠. 아, 그래요? 네. 몸에? 네.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나무랑 똑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오면 여름에 맞게끔 해야 돼요. 땅구멍도 열리고, 겨울에는 땅구멍도 작아지고 생성도 별로 안 해요. 그러다 봄에 오면 나무에 새싹이 피듯이 활기찬데 피곤하죠. 나른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저희 몸이.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동남아 가면 어때요? 야행성이 낮에 없어, 사람이. 일도 안 해요. 밤에 딱 우글우글 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게끔 이 사람들 또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 이렇게 피부 만져보면 좀 시원해. 느끼시나요, 혹시? 타이 마사지 요즘 많죠? 타이 마사지 하는 애들 보면 손이 시원해요. 우리 보니까. 우리 한국입니다. 그런 이유는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피부가. 자, 학술 논문 엄청 많아요. 계속 제가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건 요 NAD만 외우시고 가시면 돼. 야, NAD가 진짜 중요해. NAD가 증가를 해야지만이 노화에 완화 효과가 있어요. 완화 효과가 있어요. MNM은 체내 에너지 대사 및 혈당 조절에, 자, 글루코즈 포도당에 들어왔을 때 NAD 엄청 많이 필요했었죠. 아까 그냥 사이클을 봤을 때. 세 사이클에 다 필요해요. 저는. 자, 이거 글루코즈를, 포도당을 분해를 했을 때 아세틸코에가 되면 또 이거는 구연산소에서 회로로 들어가고,
간으로 들어가면 피로 회복에 대한 것들은 또 완전히 또 다른 해당 사이클로 들어가고 또 이게 우리의 몸에서는 한 3가지 정도의 큰 사이클이 있는데 화학적으로 봤을 때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유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유로 사이클은 또 뭐냐? 이거 제가 대학교 때 되게 힘들게 외웠어요. 아, 이런 사이클을 왜 만든 거야? 왜 중요한 거야? 근데 지금 그때도 제가 되게 힘들게 외웠고 근데 그거를 이해하기에는 사실은 허겁지 부족했는데 화학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화학 사이클에서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소변으로 가면 또 유로 사이클이 있어요. 소변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체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봤을 때 소변으로 나왔는데 소변에 당 성분은 계속 원래는 우리 몸에 쓰여야 되는 상황인데 분해됐던 것들이 그게 당으로 빠져나오면 그게 당묘잖아요. 그죠? 오줌으로 당이 나온다. 당묘에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몸에서 그 오줌도 예전에는 막 어떤 사람들이 먹고 그랬어요. 당이. 왜? 이게 먹는 당하고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당이 나갔다는 거는 우리 몸이 다 사이클 돌고 당이 나갔어요. 우리가 먹는 당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다 분해됐던 당이 다시 이제 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나가는 굉장히 좋은 물질이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 당뇨가 걸리면 우리 면역 반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에서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괴사 일어나고 눈도 멀고 2차 피해가 더 심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뇨는 결과적으로 만병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혈행이 잘 돌아야 되는데 혈행이 끈적끈적거리면은 우리 몸속에 무수히 많은 모세 혈관들이 있는데 그 혈관들한테 공급을 못해줘. 지원병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먹어봐야 좋은 걸 먹어도 공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메가3를 넣었던 이유도 혈행이 건강해야 필요한 대로 쫙쫙쫙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것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자라고 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갖고 왔던 리포좀 여러분들 딱 보시기엔 어때요? 왼쪽하고 오른쪽? 오른쪽이 미국에서 갖고 온 리포좀이에요. 리포좀 형성이 별로 안 돼 있습니다. 이거 극한으로 본 건 아니에요. 저희가 유리로 랜덤하게 지금 뽑아서 저희가 비교한 거고. 자, 여기는 리포좀이 형성이 안 됐지만 여기는 리포좀 형성이 많이 됐죠. 근데 우리가 리포좀을 단일로 포장을 하진 않아요. 한꺼번에 물질을 넣고 리포좀화를 시키기 때문에 얘네가 이런 멀티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멀티가 나타난다는 거는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유산균 할 때 어떻게 돼요? 잠까지 살아가야 된다. 목적으로 캡슐레이션 시켰죠. 랄랄랄랄라 하죠. 닥터 캡슐 이러잖아요. 그런 애들이 좋은 물질들은 캡슐을 시켰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에 영향을 받아서 깨지거나 이런 애들을 최소한에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리포좀 또 하나의 생성이죠. 그래서 산무 제조를 했고 그 리포좀의 안정성을 높여놨어요. 안정성이라는 것들은 스테빌리티, 품질을 높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빨리빨리 할게요. GMO 프리, 글루텐 프리, 슈거 프리. 여기서 GMO는 뭐예요? 예, 유전자죠. 아, 우리 목사님 간장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원료를 가지고서 잘 만들어야 돼요. 한미향에서 만들었어요. 한미향에서 만들었고, 한미향은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 이 마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건강기능식품은 GMP 마크. GMP는 굿, G, 플래틱스, P, 굿, 매뉴팩처리의 M, 그리고 P가 플래틱스입니다. 그래서 우수 제조 기술이에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깨끗하게. 이걸 GMP라고 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어야 건강기능식품이에요. 햇섭은 이 마크가 있으면 일반 식품이에요.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다 햇섭 마크를 붙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뭐 관절에 좋다라고 하는 식품들을 보면 햇선 마크가 딱 붙어 있다 보면 일반 식품이라고 보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섭취량 이하로 들어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가격이 싸겠어요, 비싸요? 싸죠. 네. 그거는 한 20알 정도 먹어야 돼요. 요만큼 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적 추적도 가능해요. 자, 우리가 100명한테 뿌리고 몇천 명한테 뿌렸는데 뿌려서 이제 드셨어요. 사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거를 추적해야 돼요. 이력을 추적하는. 즉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한우 사 먹으면 이게 언제 도축이 됐고 언제 생산이 됐고 어디에 있었고 이거를 다 보죠. RFID라고 하는 이력 추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밑에 다 뭐라고 써 있어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농림부 축산부 식품의약품 안전처라고 써 있어요. 진짜 정부 주도용으로 우리나라는 무조건. 정부에서 만약에 이 GMP도 3년에 한 번씩 실사를 받아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받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네이버에서 쳐보세요. CMO, 그죠? CMO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여기 더글로벌의 제품도 개발을 하지만 더글로벌이 생기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게 많으셨잖아요, 사연들이. 그죠? 그 사연의 첫 번째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특허도 제가 갖고 왔고요. 그래서 더글로벌이 독점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기 전엔 제가 갑이었죠. 주고 나서는 어때요? 제가 갑이 아닙니다. 더글로벌이 갑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더글로벌이 잘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별로 호응이 없어요. 별로 호응이 없어. 호응이 그냥 토요일날 오셔서 듣고 나서 그래 끝. 조용합니다. 방에서도 조용해요. 막 커피도 쏘고 어떤 분이 그 티지텔레콤 이주민 대표님 커피도 쏘고 그러는데 조용해. 조용하시면 안 돼요. 막 얘기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돼. 예? 돈 버시나요? 썩잖아. 그리고 우리도 시터스에서 다 빚값 돈을 벌어야 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그거 볼 시간이 없어. 퇴근 시간에는 가요. 하루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주업도 못 하시는